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 시내 한 식당을 이용했던 3명이 잇따라 무증상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는데요. 잇따른 무증상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제주도가 전지훈련 선수단의 사전 진단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손님 3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은 제주 시내 한 음식점입니다. 471번 확진자 역학조사 과정에서 해당 음식점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고 같은 시간대 방문 손님과 종업원 등 10명을 검사한 결과 확진자 2명이 추가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무증상 확진자로 각각 다른 좌석에 앉아 접촉이 없었고 이 가운데 488번 확진자는 타 지역 방문 이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음식점 안에서 전파됐을 가능성보다 이미 다른 곳에서 감염됐지만 증상이 없어 검사를 받지 않다가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고 양성이 확인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확진일과 증상 발현 여부를 봤을 때 동일 장소와의 역학적 연관성이 좀 이렇게 낮은 것으로 저희가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서 어제 2명과 오늘 추가된 신규 확진자 1명도 모두 무증상 확진자. 방역당국은 이런 무증상 확진자가 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방역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제주에 입도하는 전지훈련 선수단 전원에게 음성 판정서를 제출하도록 한 이유도 이런 무증상 감염자 입도를 사전에 파악하고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제주에서는 이렇게 전지훈련을 하는 선수들이 1,800명에 달하는데요. 다음 달에도 1,500명이 더 들어올 예정이어서 전지훈련 선수단만 3,000명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은 거리두기 2.5단계인데요. 그래서 모든 스포츠 시설들이 다 문을 닫은 상태고 저희 제주도로 선택하게 된 거는 이 환경도 환경이고 이렇게 좋은 여건에서 제주도는 오는 18일부터 선수들과 훈련 관계자들이 제주에 오기 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고 음성 판정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훈련 장소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진자가 발생한 사례는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방역 지침을 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8일부터는 그 음성 확인서를 저희들이 제출받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잘 관리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도내 일평균 신규 확진자는 4.7명으로 감염 재생산 지수도 0.67명까지 떨어진 상황. 신규 확진자 수는 줄어드는 가운데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어려운 무증상 감염자가 늘어나면서 방역당국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해 영업하는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4일부터 일주일 동안 자치경찰과 소방관 등으로 구성된 현장 기동 감찰팀이 업소 199곳을 점검한 결과 스크린 골프장과 PC방, 만화카페 등에서 음식을 제공하거나 밤 9시 이후 영업 금지 규정을 위반한 일반 음식점과 술집 등 1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상습적이거나 고질적인 방역수칙 위반 업소를 강력히 단속하고 점검 과정에서 수렴된 자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은 방역 지침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가운데 어느 해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넉넉하지 않은 형편의 혼자 사는 노인들인데요. 이 대면 행사가 금지되는 바람에 이 말벗 봉사가 끊기고 이 기부 물품 지급도 지연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1.5평 남짓한 쪽방에서 홀로 겨울을 지내고 있는 79살 김성말 할아버지. 외풍이 심하지만 빠듯한 형편에 난방기구를 켜놓는 것도 부담입니다. 한겨울 날씨 못지않게 할아버지를 힘들게 하는 건 외로움. 코로나19로 복지시설이 문을 닫으면서 소통의 창구는 사라졌고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TV를 보며 지냅니다. 경제력도 더 없어지고 더 불편해지고 살기도 어려워지지. 너무 외롭지. 어르신들을 찾아가 안부를 묻던 말벗봉사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비대면으로 바뀐 지 한 달.
전화로 안부를 묻는 봉사자들도 직접 눈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없어 걱정이 큽니다. 다리도 아프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 반찬을 가져가면은 그거로 이렇게 식사라도 할 수 있었는데.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각종 생필품을 보내며 생활을 지원하는 센터도 비상입니다. 어르신을 모시고 진행하는 대면 행사는 이미 지난해 4월부터 중단됐고 노인들을 위해 써달라며 기부하는 후원 물품도 코로나 이전보다 30%가량 줄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5명 이상 집합금지 명령으로 노인들에게 보낼 쌀이며 라면 등 물품을 나누고 포장하는 일도 못해 작업은 기약 없이 연기된 상태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요 포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연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제주 지역의 기초생활 수급자이거나 차상위 계층인 혼자 사는 노인은 8천여 명.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강력 한파까지 덮친 올겨울, 취약계층인 혼자 사는 노인들은 어느 해보다 혹독한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를 강타한 북극발 한파와 폭설로 이 농작물 피해에 이어 시설물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한 비닐하우스와 양식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파와 폭설로 57년 만에 30cm가 넘는 적설량을 기록한 제주 동부 지역. 지난 6일부터 시작된 폭설에 한라봉을 재배하는 비닐하우스 2동 1000여 제곱미터가 맥없이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하우스 위에 쌓여있던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쇠파이프가 파손되면서 구조물 전체가 그대로 내려앉았습니다. 다행히 한라봉을 일찍 수확한 터라 피해를 줄이긴 했지만 가지가 짓눌린 한라봉 나무는 피해가 적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팍 무너지는 게 아니고 조금씩 이제 움직여 가면서 보니까 파이프도 부러져 가면서 그냥 내려가 본 겁니다. 그게.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키위와 한라봉 등 비닐하우스 5곳에 피해 신고가 접수됐는데 영하의 기온과 누적된 적설량이 피해를 키웠습니다. 올리같이 한 3, 4일 계속 눈이 오면은 녹고 쌓이고 하다 보면 그게 무게를 버티는 거죠. 그래서 하우스가 무너지는 거예요. 양식장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양식장 구조물을 지지하던 철제 파이프가 지붕의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하면서 서귀포시 표선과 남원에 도다리 양식장 2곳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눈 하루만 끝난 게 아니고 며칠, 한 3, 4일 계속 온 게 아닙니까? 예. 그래갖고 이게 점점 이게 눈이 축적돼갖고 무게가 더 있어버려가지고 하루는 건지지 못한 거죠. 제주도는 오는 19일까지 이번 한파와 폭설로 인한 피해를 읍면동을 통해 파악에 나선 가운데 피해 농어가 등의 재난지원금과 재보험 지급 등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오늘 제주지방은 산지에 내려졌던 대설주의보가 해제된 가운데 산지에 약하게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산지에 내린 눈이 얼어붙으면서 한라산 1100도로는 차량 운행이 전면 통제되고 있고 나머지 산간 도로는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은 내일과 모레 대체로 맑겠고 낮 최고 기온은 10도를 웃돌아 추위가 풀리겠다고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1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공립봉계 LH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및 어린이 가족 일동 22만 8,500원, 김도훈 씨 20만 원, 제주시 이도이동 고지연 씨가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맡기실 분은 1월 말까지 제주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 문의하시거나 제주은행이나 농협계좌를 통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 남동해역에서 일본 측량선이 근접해 우리 해경함정과 36시간 넘게 대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어제 0시쯤 서귀포 남동쪽 130km 해상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측량선이 지진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을 서귀포 해경 3,000톤급 경비함정이 처음 발견해 활동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해당 구역은 한일 2지 중첩수역으로
일본 측량선은 현재 우리 측 이지에서 벗어나 해경과 대치 중이며 일본 측량선은 지난해 8월에도 제주 부근 이지 해상에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해 9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10대 가출 청소년을 경기도에서 만나 화물차에 태워 제주로 데려오는 과정에서 성폭행하고 자신의 원룸에 가두고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김모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 청소년의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형 뉴딜 정책 3개 분야 34개 과제에 오는 2025년까지 12조 2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주요 사업은 분산형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 구축과 블록체인 기반의 융합 데이터 산업 활성화, 집단 전염성 열병 탐지 시스템 구축 등입니다. 제주도는 뉴딜 정책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올해 3,8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정부의 뉴딜 공모 사업에 적극 참여할 방침입니다. 학생인권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집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오늘 오후 제주 학생인권조례 TF와 고교 학생회장단이 참석하는 비대면 간담회를 열어 조례 시행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합니다. 또 교총과 전교조, 교사, 노조 등 교원단체와도 간담회를 마련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한편 도교육청에 설치되는 인권교육센터는 다른 지방 운영 사례 등을 고려해 팀장급 1명 등 5명을 배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제주 관광의 미래 성장을 연구하기 위한 도의회 의원 모임이 출범했습니다. 제주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제주관광 미래성장포럼은 창립총회를 열고 융복합 시대에 맞는 관광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과제 발굴과 정책 연구,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총회에서는 오영희 의원이 대표로 양병우 의원이 부대표로 선출됐습니다. 한파와 폭설로 엿새 동안 이어진 중산간 지역의 우편 배송 차질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제주지방우정청은 지난 7일부터 주말까지 폭설로 중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배송이 일시 중단된 택배 물량 4만여 개를 배송하기 위해 인력 30여 명을 추가로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산간 지역에 중단된 우체국 배송은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재개됩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